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하지만요, 이 평강격서부터는 이제 조금은 제가 심여청 선생의 말씀을 자꾸만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경우가 생겨서 조금은 좀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옛날서부터 말이 있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 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자평진전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옳습니다, 심해천 선생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걸 나를 이해시키는 심해천 선생의 책임이지, 내가 그 양반 이론을 안 쫓아가서, 못 쫓아가서가 아니라 안 쫓아가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심해천 선생도 뭐라고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거 첫 번째 정의만큼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일단 칠살격은요, 이게 점잖게 평강격이지만 이게 살이에요. 칠살격은요, 일주를 공격하니까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는데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일단 막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살을 막기 위해서는 뭐를 씁니까? 어떤 용신을? 식신을 씁니다. 식신을 써서 제사를 하면 돼요. 상관보다는 식신이 더 좋습니다. 음은 양은 양끼리 부딪히면 공격하는 자가 확실히 이기니까요. 그래서 식신으로서 이 공제 두드려 패갖고 제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영웅보궐이나 대영웅 보궐들이 칠살격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명시를 갖다 들이대면서 그렇게 칠살격에 식신을 쓰니까 화운으로 흘러서 정화가 용신이다라고 하면서 대운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대운을 6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니까 곧 화운이 와서 목운까지 가니까 이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자, 그럼 이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식신제살이니까. 두 번째 사주는요, 이거는요, 이렇게 편관이 투출을 해서 이 사주가 편관격이면 곧 이거 식신을 써서 용신을 써야 될까요? 이 식신은 뭐죠? 토예요. 이 토가 너무 많아서 못 씁니다. 이걸 뭐라고, 이런 사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살태가 사주라고 그래요. 그럼 제살태가 사주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제살태가 사주는요, 일도 못 잡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겨우 해요. 직장을 못 잡아요. 왜? 이 식신이 너무 강하고 이 유일한 살을 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주 승상까지 된 이유가 뭡니까? 요 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우선 제살태가 사주를 해결해줘요. 토를 제거하고요. 이게 수의 기운을 뽑아서, 극하는 기운을 뽑아서 일주를 도와주고 있어요. 일주가 약하니까요. 식상이 강해서. 그래서 이 사주는 솔직한 얘기로 승상까지는, 요즘 사주 이런 사주 승상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승상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직업이 네 가지고요. 금수저를 인정했죠. 음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상이면요, 분명히 그 자식들도요, 배속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음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벌어지죠. 이 참모총장은 얘기하지 맙시다. 이건 식신격이지, 살격이 아니죠. 이건 설하고가, 평주에 설하고가 끌고 온 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하참정 심해청 선생이 이거는 칠살격은 맞아요. 이거야말로 칠살격인데 뭘 쓰나요? 정인, 금을 쓰는 사주예요. 맞네요. 그래서 살의 기운을 빼서 살인상생격이죠. 금을 기다리는 사주죠. 그러나 이 사주는 수월에 태어난 양년생으로 금운은 오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야 오는 사주입니다. 금운을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목운은 괜찮아요. 수운도 괜찮고요. 토가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 강의가
뭐였었냐 하면은 설하고 명언했었고요. 심여첨 선생이 임철조 선생이 이 뭐예요 적선수 천매에서도 이 살이 나옵니다. 상관격도 나오고요. 그래서 살격 이게 칠살격인데요. 여기 정의를 내리셨어요. 임철조 선생이요. 첫 번째 제살이 아니에요. 제살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약살을 해요. 이게 용신격이에요. 용신을 뭐를 쓰냐? 살을 쓰는 거예요. 용신을. 그리고 희신은 뭐예요?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쓰면서 이렇게 재성을 희신으로 쓰는 사주고요. 이런 때 이왈 살종용에는요 살이 중하기 때문에 인성을 쓰는 사주예요. 이건 살을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그럼 용신이 뭐예요? 인성이에요. 그리고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성도 못 써요. 이거는 비겁을 쓰는 사주예요. 인비를 쓴다고 하죠. 이 사주는요. 살이 강해도 비겁은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식신제살이에요. 식신을 용신으로 하면서 이 살을 못 써요. 그러면 살을 용신으로 하는 건 뭘까요? 이 제자약살 뿐이 없고요. 살중용인은 살을 못 쓰는 사주고요. 살운이 와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인성과 비겁을 쓰는 사주고요. 첫 번째가 살만 쓰는 사주고요. 이건 살을 못 쓰죠. 식신을 쓰고 뭐를 쓸까요? 기껏 해봐야 비겁을 쓰는 사주죠. 식신제살할 때는요. 4월 합간유살격, 5월 관살혼자격, 6월 제살 태화격. 이것은 꼴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주 꼴이 모양이 그렇다는 것이지 용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약살을 첫 번째로 치면서 용신을 그렇게 잡았죠. 이 분명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잡귀칠살격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례 명제가 없으니까 설하고 자기 사주를 갖다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설하고 사주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거 살에서 관이 섞여서 이거 악통제명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이 있으면서 잡관 이게 이제 관살혼잡이에요. 그런데 혹 거관 혹 거살 이런 걸 깨끗한 걸 취해서 깨끗한 걸 청한 걸 취해서 하면 규격이 된다. 마치 악통제명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거 했나보다. 했네요. 했습니다. 이 사주 지난번에 설하고 사주하고 같이 했네요. 이 사주는 화가 채니까 용신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거하고 나머지를 용신으로 쓰냐? 못 씁니다. 절대. 그냥 제거하는 것이 용신입니다. 거관유살에서 살이 용신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름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관유살이 됐든 말든 이거 그냥 화채 수급 명조라고 보면 돼요. 왜 거관유살을 뭘 대단하다고 봅니까? 대단하지도 않아요. 이 사주 4월에 태어나서 음년생이면요 수운이 오려면요 한참 걸리죠. 4월이니까요. 물론 사니까 모금만 지나고 나면 수운이 오네요. 이 사주는요. 그래서 무릇 관은 귀기다. 관은 귀기예요. 여튼 심여첨 선생은 정관격은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애를 쓰시니까요. 눈물 겹도록 아주 정관에 대해서는 눈물 겹도록 보호하시고요. 칠살은 모질약스럽게 없애버리라고 하십니다. 아주 저건 칠살은 나쁘다. 일주를 공격해서 라고 하시면서 관을 보호하고 칠살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서 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관이 되면 어떻고 어쩌고 마치 거살이면 어떻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딱 설명을 하십니다. 어찌 알겠는가? 원령이 편관이면 살을 용신이 되고 관은 비용 쓸 수가 없다는데 각각의 그 무음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관격에서 잡살 살이 꼈다 라고 하면 그런데 거관유살이 됐어요. 그러면 불능지시 청하다는 걸 이게 청한 것이 맞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심낭중의 사주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왜 읽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헷갈리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 사주 좀 봅시다. 자, 올해 신금일주예요. 분명히 설격입니다. 이 사주는요. 그런데 여기 지금 관이 하나 투출했지 않습니까? 정화가. 자, 그러면 이 살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나쁘니까 충을해서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충을했으니까 자충오해서 극살을 했어요. 살을 극했어요. 이것이 거살유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심해참 선생이요. 그럼 유관을 했으니까 이 관을 쓰겠다는 소린가요? 관 못 쓰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정화 못 씁니다. 왜 못 쓰냐? 화체니까 어법법에서 수금을 하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충을한 자수를 쓰는 거지 나머지 관을 쓰겠다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주가 대운이 괜찮은 거 사주예요. 왜? 올해 태어난 양년생이니까요. 미월만 지나고 나면 뭘로 흐릅니까? 금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낭중이 된 사주죠. 벼슬을 한 사주죠. 예. 뭐 거살 유관을 했든 무엇을 했든 꼴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러면 격국론에서 꼴을 중요시 여기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꼴이 뭐이 중요해요? 이름이 뭐이 중요합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주는 운이 어떻게 흐르는가에 따라서 사주가 남중이 됐는지 시중이 됐는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다. 심해천님은 이 명절을 이것이 거살유관이다 하면서 좋다라고 하지만 무엇이 좋다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살유관을 하면 남은 관을 쓴다. 용이다는 말인지 아니면 꼴만 그래서 좋다는 말인지 이 강의는 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격국론으로 꼴을 우선으로 한다지만 중화를 중요시 여기는 요거 하나 띄어야 될 거거든요. 프로는 다음같이 나온다. 프로그램에서 무게중심을 감명하면요 화가 5.1이죠. 그럼 이 화를 극하는 게 용신입니다. 수예요. 수가 용신이에요. 꼴이 아니에요. 병화가 용신이 아니죠. 그럼 대운에서 수를 흐르니까 낭중이 된 거죠. 역시 화양이 5.1로 종조형이 됐어요. 화체 수금종조예요. 그래서 이 명조는 양년생 건명으로 순행함으로 이순대운 을미대운이 지나면 뭐를 흐른다? 금수대운으로 흐르니까 호운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일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적천수 천미를 충주한 철전님의 명저가요 합간유살격이에요. 합간유살장에 나와요. 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칠살격과 상관격 이것을 무섭게 여기시니까 임철초 선생도 이걸 자기 격이 요게 뭐죠? 이 개수가 정관이에요. 정관이 무토에 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갈 유살이 된 거예요. 여기 살이 여기 떴죠. 그러나 이 사주는 월지가 양인격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꼴만 그냥 합간 유살격이지 월지에서 투출한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월지에서 투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합간 유살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간이 돼서 이게 좋을까요? 안 좋아요. 오히려 무게합파가 돼서 554가 돼갖고 이게 개수가 뭘로 변해버렸어요? 화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더 안 좋은 거죠. 합간을 해서요. 살만 남아서 좋다? 물론 이게 살이 용신이긴 하지만요. 이거는 용신격으로 잡은 사주예요. 아까는요. 심해첨 선생은 뭐예요? 격을 위주로 잡은 거예요. 이 꼴이 무슨 꼴이다? 합간 유살격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이게 바로 이제 살을 제하했어요. 살을 제하고 관을 남긴 사주죠. 그렇다고 해서 관을 용신을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이 사주 그래서 꼴은 격국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용신격에서는 임철철 선생은 용신격에서
합관이 되고 살이 남아서 좋냐 나쁘냐 하는 거, 안 좋다라는 걸 자기 자신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 이유가 오히려 무게합파가 돼서 더 화를 더 성하게 함으로써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철저 선생의 말씀을 한번 자기 사주를 설명한 걸 풀어드릴까요? 신세한탄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건 참 사주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둘, 넷, 여섯, 8가지의 대운을 풀어놓으셨죠. 보통 6개까지는 끝내는데 8가지를 해놓으신 건 이 양반이 팔순 대운까지 지내셨어요. 아마 이 술토 대운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수운을 기다리고 있으셔서 그래요. 이 모금까지 아주 고생 요즘으로 얘기하면 개고생을 하신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자, 신세한탄. 오늘은 철저 선생님의 자기 사주 신세한탄을 한번 말씀을 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차는 철저자조다. 철저자조예요. 내 사주다. 역시 장하천 올해 긴 여름철에 태어나서 전조지 환일축자. 요게 전조라는 것은 이게 142번에 142번째 있는데 적천수 천명에서 141번이 있어요. 바로 요 사주가 141번 사주예요. 요 사주가요. 개축이에요. 요 사주는 철저 선생은 개사고요. 무게합파가 돼서 이 사주는 화가 안 됐다는 사주예요. 왜? 이 축토 때문에 수가 끌려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올릴까요? 무게합파가 올해 태어나서 무게합파가 안 되고 이 축토 때문에 살아있다. 개수가. 그런데 내 사주는 무게합파가 돼서 이 사화 때문에 이게 개수가 화해서 가버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천연지 격이다. 천연지 차이가 난다. 무릇 축은 곧 북방지 습토요. 141번 말씀하시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능회 꺼트린다. 병화지열, 병화의 기운을 뜨거움을 꺼트리는데, 그리고 능수, 오화지염, 그 오화 옆에 5월달에 태어난 그 불을 화기를 잡아당길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능 축수장금, 물을 가두고 저축하고 금을 가두는데, 축토가 하는 일이 축수장금이죠. 산은 곧 남방지 왕하다. 개임절지다. 개수는 사화의 절지가 되지 않냐. 개사. 배수여신. 한 잔의 물이 여신이라고 해서 수레바퀴의 한 수레의 뗄랑구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중국 고서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한 수레의 선불의 불이 한 잔의 물로 끌 수 있겠는가? 못 끈다는 소리예요. 이거 배수여신만 해도 불가항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희귀혼양 섞였다는 것을 반가워하지만은 불이기청 깨끗한 것은 반갑지 않다. 저게 섞여서 용신이 혼잡돼서 혼잡된 것을 반기고 깨끗한 걸 반기지 않는다. 왜 그걸 깨끗한 걸 반기냐 이거예요. 피는 요 141번이에요. 무게합이 돼서 불화. 축토 때문에 화하지를 않는데 차즉 내 사주예요. 무게합해서 필화. 반드시 화했을 것이다. 불로. 부단 불능조살. 살도 구할 수도 없고 억차 또한 화가 화로 변해서 겁재로 변했으니 병화잖아요. 반조 오히려 양인 창광, 양인을 도와서 창광을 뿐이다. 이 창광이 다 미쳐 날뛴다는 사주예요. 뜻이에요. 어떤 양반이 옛날 젊었을 때 공부할 때 창광이라고 호를 지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미쳐 날뛰는 겁니다. 사중경금은 무종인조. 잡아당겨서 쓸 수가 없다. 저 계사 속에 있는. 임수. 멀리 떨어져서 수 비록 통분 신고했다 치지만 저 임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무금자조. 금이 없어서 도와주질 않아. 금의 도움이 없다. 청거지상. 이거 좋은 뜻 같지만 아닙니다. 메말랐다는 거예요. 바싹 메마른 상으로서 겸해서 운주 40제 40대운까지 목화로 흐르니
생조 겁인지지라 겁자와 양인지지로 흐르니 소위 위는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는 불능계부 계부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성명 이름을 이룰 수도 없었고 하불능 고수 수전 수전은 밑으로는 수전을 지킬 수가 없었다. 창업하는데 농농사 농사 이런 거 창업하는 것도 지킬 수가 없었다. 고병육치는 직화병화라 화병이라 그 골육과 육체 친척이죠. 형제들 직동 화병이라 그림의 떡이라는 소리예요. 바로 이게 그림의 떡이다. 반생사업 판평생사업은 역시 사푼 뜬그런것이 되었으니 지 묘운에는 저건 이제 화가 점점 강해지죠. 임수가 절지에서 양인이 봉생하니 조골육지변 형제들의 변화가 또 있었어요. 형제들이 죽는 거죠. 이치 이런 결과 가경탕산 집은 무너 쓰러지고 재산은 흐트러지게 되었다. 오직 기억하는 것은 미학명시 내가 기억나는 것은 한 명학을 공부하기 전에 기억하는 건 청인 사람을 불러서 추산 일미허보라고 해서 추산하기를 자기 사주를 들이민 거야. 누가 이 명학 공부하기 전에 누가 이걸 임철조 선생의 사주를 봤을까요? 아버지가 봤겠죠. 임철조 선생 사주를 들이밀면서 참 사람 좋다. 이 명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이 얘기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니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후에 마침내 1호 불황 털 것만큼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좋다는 사주가 저게 지금 합관 유사를 했다라고 해서 좋다라는 거예요. 어찌 불통제 어찌 통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불제 기제라고 해서 서리법입니다. 어째 슬프지 않겠는가. 또한 내가 부성에서 내가 물려받은 성품이 편절하고 반가운 건 성실해서 불이여 부허 또 붕 떠서 헛소리를 잘 안 하는 그런 걸 반기지 않고 무천태 아양을 떨지도 못하고 다 오만 그냥 오기와 오만만 많아서 역시 유왕래 왕래하는 것도 즐기지를 않았어요. 매번 낙낙작합 나나 그냥 떨어지고 합하지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교육가 잘 안 됐다는 소리예요. 늠는 자 그러니까 늠름하게 내가 성질을 받은 것은 바로 나의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같았으니 추무지운 충성스럽고 훈육하는 것에 그 가르침에 의해서다. 무릇 육척지구 6자의 장 그러니까 3, 6, 18 지금으로 말하면 1m 80은 되는 거예요. 비무 이중부정이죠. 원더지지 먼 그림의 뜻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갓이라는 거예요. 이 미지견신해서 말기 이 말기라고 해서 끝에 기술 맨 마지막에 가진 기술 뭘 가지고 있었어요? 명학이죠. 사람 팔자 가지고 하는 거 견신이라고 해서 끝내 내가 이게 마지막으로 가진 기술을 보고서 견신 빙그레 신웃음이 난다. 이렇게 씩 웃는 웃음이에요. 자사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명운 부재라. 명과 운은 고르지 않다는 것이다. 무익사후 이래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은 소위 철학지부 이것도 또 역시 그렇죠? 바퀴철에 옛날에 장마가 한번 지나면 바퀴자국이 지나가면 소나기가 쏟아진 다음에 붕어가 푸덕푸덕 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경험을 했는데 그런 붕어의 꼴이다. 평생 해봐야 한 바가지 물 가지고 왔다. 근요 승두지수 말에 물만 가지고 갈딱거릴 것이니 다르지. 땅의 끝에 다 달았다. 땅 끝에 다 달았다고 그러죠. 인생을 권우시 시간에 또 곤곤함이 있었을 것이다. 차후 감탄사예요. 막비명하라. 명이 아닌 것이 없다. 순수기 정리라고 해서
순수하게 따라야만이 그 발음을 따르게 해서 할 뿐이다, 말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해참 선생, 임철조 선생은 명철을 가지고 내 자신이 용심격으로 얘기한 겁니다. 합과 유살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격으로 다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건 용심격으로 합관 유살이 돼서 좋으냐 나쁘냐를 가졌는데, 명을 내가 알기 전에 아버지가 명 보는 사람한테 불러다 놓고 이 사주 어떻소? 라고 하니까 합관 유살이 돼서 명리, 이름과 이익이 자여 내 맘대로 스스로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40대 후까지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막비명이야, 명이 아닌 것이 없다 라고 한탄해 하십니다. 자, 쭉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한 것이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논문에도 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 먹고 임철조 선생님의 사주를 풀어봐 드렸습니다. 자, 합관유살이 됐든 거관유살이 됐든 사주의 꼴을 봐서는 절대 안 되죠. 꼴만 가지고 격만 가지고 이게 대단하다라고 하면 대운은 볼 필요가 없겠죠. 대운 봐야죠. 그래서 꼴 가지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운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사주 오늘 좀 긴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